네, 미국이 대선 막바지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애틀란타에 계신 라디오 코리아 이유진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의 문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 등에서는 또 다른 아직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현지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선 일정에 대해서 또 대선 득표율을 보면 뉴욕 타임즈나 CNN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253석, 그리고 트럼프가 213석인데 AP 통신만 264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리조나 주에 그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애리조나 주 99% 득표율을 아니 86%를 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편 투표가 언제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14%가 어떻게 작용할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이 50.5%, 트럼프가 48.2%인데 예. AMC는 이거를 264 선거인단으로 해서 11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CNN과 뉴욕타임즈는 아직도 신중하게 입장을 보여서 예. 이 3속으로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면 네바다주에서 여기서 결정이 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네바다주에서 지금 개표가를 보면은 아직도 여기도 14%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를 개표를 하려면 네바다주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12일경에 다시 우편 투표를 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짓게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거는 불행하게도 어림치만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최종 결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지아는 현재 99% 개표를 보이고 있는데 조지아는 뭐 이번에 룰이 이렇게 됩니다. 11월 3일까지 각 선거 오피스에 투표용지가 배달이 돼야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편으로 투표한 것도 현장에서 투표한 것과 똑같이 데드라인이 11월 3일로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걸었죠. 예. 그래서 하나 법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 그 주마다 소송을 걸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소송을 많이 걸고 있지만 그 다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 미시간이나 뭐 조지아주도 일개 그 카운티 한 조그만 그 소속 카운티에 있는 법정에서 소송했지만 예. 지방 법원의 소송에 건 것은 관점이 아니고요. 펜실베니아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걸었기 때문에 예. 곳에서는 뭐 기각 이유가 뭐 소송 개표가 거의 다 된 시점에 소송 걸고 너무 늦지 않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심의가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따라 다릅니다만 애리조나주가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주 6명을 가져가면 매직 넘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네바다,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얘기를 하셨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는 뭐 격차가 큽니다. 다른 주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지아는 지금 16석이 달려 있고요. 이제 펜실베니아는 20석이 달려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는 15석이 달려 있습니다. 총 51석인데요. 이것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다 더하게 되면 264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주가 네바다가 혹시 이변이 생겨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매칭 포인트를 갖게 되죠. 270석.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전략적으로 그 캠프 쪽에서는 이번 선거인단 수는 개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단 소송으로 나가서 12월 14일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그 만약 선거인단 수에서 저도 대선을 하겠다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규모에 대해서도 미 주요 언론들마다 그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우편 투표 개표인데요. 그 우편 투표 개표 전에 한 언론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수가 283석이다라고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당일날 그 개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들었죠. 아, 이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서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막 되고 있고요. 또 어느 주에서는 또 반대로 트럼프가 또 역전한 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표 상황을 잘 못 믿겠다. 이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편 투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편 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 투표가 이제 도착하는 것으로 어떻게 유효표로 인정되느냐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종 개표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대선 승자가 판가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정도는 뭐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아직도 위스콘신주는 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투표일로부터 6일 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우편 메일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11월 9일 날 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는 이미 바이든 쪽으로 승리가 표차가 많이 났지만 우편 개표일이 11월 1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로 결판 낼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숫자가 나온다 해도 트럼프 캠프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예상돼서 미국 언론들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번 대선은 실패했다.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였지만 많은 독자들은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선거 자체가 시스템이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일단 미시간주 개표 중단 소송에서는 이미 1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트럼프 캠프 측에서 이 기각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시간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고요. 관건은 이기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연방 대법원에 건 그 소송인데 연방 대법원에 9명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9명의 대법관 중에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공화당 쪽으로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명단이 이 소송 때문에 지연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든 후보는 뭐 승리를 확신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어서 이 정권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에도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펜실베니아나 이런 조지아주는 오늘 자정쯤에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다른 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에서 굉장히 선거인단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인단 수 개표에는 전혀 관계없이 소송 좀 나가서 본인이 지더라도 연방 대법원 판결과 또 그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133년이나 된 법입니다. 그 Electoral Count Act라고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수당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하원 수가 몇 명이냐, 공화당이 더 많냐, 민주당이 더 많냐 그렇게 따지게 되면 공화당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하원들이 하게 되면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 이런 전략을 처음부터 짰다. 그래서 시애틀이나 이런 등지에서는
선거 전부터 Electoral Count Act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하지 못하도록 굉장한 시위가 많았었습니다. 예.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금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양당 지지자들의 갈등도 거세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뭐 흉기 공격부터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서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애틀란타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 약간 완만한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운타운에 100여 명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요.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백악관 앞에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신사적이다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간에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로 하는 시위를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날 거고 또 시위 양상이 그렇게 되면 총격이라도 가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흑인이라도 한 명 사망하게 되면 또 인종 간의 문제로 또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위가 또 벌어지게 되면 민생 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도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시위가 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현지 교민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이 대선 시위가 격화되는 것도 그렇고 현지 교민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뭐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처음에 집계가 나올 때는 이제 농담 삼아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번 우편 투표가 또 문제가 되니까 글쎄 저는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 정치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 또 지금은 관심사가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한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일어나게 되면 일단 비즈니스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도 이런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봐 아예 귀가를 일찍 하고 안전에 대비를 해라. 이 병을 다 나무판으로 막아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 외식어 협회 또는 총영사관 각 경제단체장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건 분열된 미국 사회를 하루빨리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라디오 코리아 이우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